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896일 걸친 조정 기간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만 달러 역대 최고점을 기록 후 896일간 조정 국면을 맞이한 비트코인은 이번 길었던 조정 기간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본인의 생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896일간 비트코인은 폭발적 상승을 위한 축적을 해놨다라고 보고 있고요. 곧 10만 달러를 향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백서가 공개가 됐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 홍보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28일 기준으로 백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백서는 30페이지 분량으로 CBDC 잠재 활용성과 디지털 달러 발행 추진을 하기 위한 초기 싱크탱크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단 공동 설립자 CFTC 출신 고핀이라는 분이 우리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자 한 곳은 촉매 역할이며 이 백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핵심 단계이라며, 미국의 CBDC 초기 형태는 정통금융당국과 현금 자동 청산 기술 등의 기존의 결제 메커니즘과 함께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달러 백서 내용을 보게 되면 토큰의 형태로 기존의 상업은행 시스템과 공존하며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백서가 여러가지 리비전이 되면서 약간의 성향도 바뀔 수도 있으니 그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달러는 현존의 생태계에 현대하고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킬 것이라면서 수십 년 전에 출현한 인터넷이 지금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낸 것처럼 기존의 플레이어와 신규 플레이어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특허청에서 DLT 기반에 대한 제품 인증의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품 공급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디지털 신뢰를 제공한다라는 게 해당 특허의 골자이며, 아마존은 DLT가 데이터를 보호하고 변목 현상 등의 중앙 집권적 관리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또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점유율 쟁탈전이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 기술력과 상품성, 실력을 인정받는 거래소들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소의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상품의 다양화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비키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비키의 마이닝풀, 스테이킹, 커스터디, 레버리지, 대출, ETF, IEO, 무기한 선물, 비키 산업펀드 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출시하며 제품군 확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군 확대를 꼭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성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얻어 걸리면 또 jet팟도 터질 수가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달러로 바꾸자 환전소가 상당히 북새통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홍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그만큼 홍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홍콩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또 여러가지 또 불똥이 튈까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이런 홍콩의 불확실성을 굳이 내버려 두진 않죠.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 홍콩에 문제점이 생겨도 중국한테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강퉁, 후광퉁을 기존의 2014-15 시즌 때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 쪽에 대한 형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되겠죠. 빚더미, 피그스, 다시 불거진 유로존의 붕괴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회원국의 전부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U 쪽에서 이제 꺼냈던 카드가 코로나 본드라는 걸 꺼냈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측면의 신용 등급을 어느 정도 또 책정이 돼서 그거를 또 찍어내는 형태로 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코로나 본드에 대한 집행 부분이 상당히 민그적거리고 있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피해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재난소득에 있는 그 돈이 풀리는 시점이 상당히 늦게 또 집행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곧바로 반영이 된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점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유럽이 또 한 번에 대한 분열 이야기가 또 나올 것으로도 또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뭐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뭐 ESM 유로 완전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한 간섭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기타 국가들이 안 좋아하겠죠. 또한 ECB 총재 자체가 또 되게 또 국적을 또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국적을 또 갖고 계신 분이 또 어떠한 또 자국에 또 어드밴티지를 또 많이 줄지 안 줄지도 보는 재미도 또 있다라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콩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헤지 펀드가 탄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마이캐피탈이 적합 투자자들의 대상으로 새로운 액티브형에 대한 헤지 펀드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파생 상품도 포함해서 폭넓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홍콩에서는 지난달에도 자산 운용사의 블록체인 부분인 비트코인 펀드 또한 선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쪽에 있는 이런 헤지 펀드가 나온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매우 좋은 관점이라고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핫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틀간 3천만 불어치를 고래가 매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더리움 2.0이 고래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분석을 내놨으며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더리움 2.0의 무게의 중심으로 W에서 S로 넘어가다 보니까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측면으로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이더리움에 대한 운영 자산이 늘어난 것이 또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윙클보스도 조만간에 비트코인도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꽤 많이 보유를 했다라는 또 썰을 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급의 힘을 또 많이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외적으로도 또 본다라고 해도 중국 쪽에서 오로지 프라이빗에 대한 블록체인만 키워줄 줄 알았더니 이번 3반기에 오히려
퍼블릭 쪽도 지원을 해주면서 이더리움, 이오스에 대한 언급도 해줌으로써 이더리움이 얼마만큼 그래도 퍼블릭 쪽에서 그나마 인지도가 꽤 있고 기술력도 좀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코스콤이 트러스트 버스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 복원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MOU를 체결하면서 양사는 마스터키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마스터키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 내부에 보관해 둔 문서, 음원, 분산 신원 증명, 디지털 자산이 해킹이나 분실, 훼손했었을 때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스코 사자무 블록체인 단순히 암호화폐에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또 좋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IBM 출신이 블록체인 헬스케어 전문가 삼성의 블록체인 개발을 이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쪽에 빠르게 도입을 해볼 포인트는 헬스케어 쪽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IBM 개발 책임자 상무급으로 영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연결적 구도가 있는 코인 회사들은 또 한번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6월 3일자에 메인넷이 있고요.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디지바이트가 6월 6일자에 AMA에 대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요. 엘프가 6월 9일자에 DF 경쟁 종료가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도 AMA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모네로가 6월 13일날 행사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행사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모도 6월 14일날 업데이트 일정이 보여지고요. 드래곤 체인이 6월 20일자에 네트워크 관련되어져 있는 일정이 잡혀져 있고, 골렘의 버그 바운티에 대한 일정이 20일자에 있으며, 체인링크가 21일자에 코인들 목록을 공개를 하고, 폴리메스가 또 테스트넷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